자, 합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제 13년 동안, 다른 학원에서 네, 참 좋은 학원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모든 걸 이루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해가 바뀌면서 학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임용해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어, 또 처음처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은 분들을 합격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가 꼭 합격에 이룰 수 있도록 음, 끝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가면서 합격 인연을 꼭 어,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침 또 10시에 또 1차 그 발표가 났죠. 1차 발표가 났고 또 교육학 점수가 어 이게 전공 점수가 어느 정도 한 60대 후반이면 합격할 수 있는데 교육학 점수가 15점에서 조금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예. 자, 먼저 제 교재가 이제 있는데 어 일단 제가 이 교재 속에 제 어떤 그 강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재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전체적인 1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1일 계획, 연간 계획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어,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월간 계획, 연간 계획, 나는 공부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교재가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지금 뭐 편집은 끝났고 1월 4일 전에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책은 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 일단 작년 이제 기출된 내용을 보면 올해죠, 올해. 올해 기출된 내용을 보면 제 교재에서 3점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7점 어쨌든 제 교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특히 이제 제가 좀 어, 신경 쓴 게 제가 제시하는 그 범위를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냥 뭔가 적중해서 때려 걸려라 이런 식으로 막 양을 막 넓히면 당연히 그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제가 던져드려야 1년 안에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시험장에서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과도하게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뭐 제가 적중률 높은 강사다 이렇게 하려면 막 엄청나게 그냥 양을 늘려가지고 그냥 다 밀어넣고 그 안에 그냥 걸려라 는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적정한 분량을 던져드리면서 그 속에서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의 어떤 최고의 그 올해 그 관심사였습니다. 자, 뭐 차례를 보면은 측정의 변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 경향값 그 다음에 분산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 이 목차 자체가 조금 상세합니다. 목차가 상세해요. 그래서 올해 답이었던 부분 4분의 편차 변이계수 이게 답이었죠. 정답이었습니다.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첫 번째 신경을 쓴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기 용어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단어를.
전공 시험은 키워드 채점입니다. 단어 싸움이야, 단어.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 영어 단어 싸움이잖아요. 영어 외국어 영역은 영어 단어를 누가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체육 임용은 전공은 이렇게 체육 용어의 어떤 싸움이에요. 누가 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 그 영어 단어도 영어 어원이 있거든요. 그 영어 단어가 구성하게 된 그 기원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원을 좀 어원을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조금 쉽게 와닿아요. 체육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용어도 이제,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백분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백분위라는 말이 생겼는가. 위 들어가면 보통 위치거든요. 위치, 서열. 어 우리가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백등분 했을 때 누가 백분율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서열화 시켜가지고 10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100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명으로 그냥 비율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서 위치를 확인하겠다는 게 백분입니다. 백분위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 4분위 편차,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있어요? 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위. 그쵸? 이것도 위치라는 거지. 근데 4분이니까 4분의 1. 전체 100 중에서 4분의 1이라는 위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을 4등분씩 해가지고 75분째와 25분째 사이 범위의 어떤 절반에 대한 어떤 위치, 범위,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4분위 편차다. 그래서 이 단어들 분산도 하면 나눌 뿐 흩어질 산, 이게 잘못된 정도도자예요. 정도도자. 나눌 뿐 흩어진. 나누어서 흩어진 정도가 분산도라는 거지.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저장되기가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 이 단어 그냥 외워 라기보다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의미부터 알고 있으면 그게 기억이 잘 납니다. 첫 번째 기억이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차도 조금 더 상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번에는 이제 객관도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평가자 간 신뢰도 추정해가지고 이제 뭐 신뢰도로 답이 나왔죠. 이렇게. 이 목차 수준으로 답이 나온 것도 꽤 됩니다. 목차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책을 단거나 하라, 뭐 저기 뭐냐, 서브노트 만들어라,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브노트 만들고 뭐 단거나 시키고 이런 자체를, 왜냐면 그 작업을 제가 해놨거든요. 책에다가 제 책만 그냥 보고 1년 공부하시면 되도록 제가 그 작업을 해놨어요. 어, 이 서브노트를 만들면 이게 기간이 최소한 5,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서브노트 만드는 데만.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외울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거를 외우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전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암기와 이해라는 두 개의 어떤 그 부분이 일단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기할 것만 이해해야 됩니다. 딱 내용을 보시고 이거 내가 암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들려 할 필요가 없어. 시험장에서는 내가 결국은 이해해서 암기된 것만 내가 답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지만 내가 너무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빨리 패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남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 시험은 대부분 처음 1월 달에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80점 만점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점 만점. 만약에 운동으로 치자면 뭐 축구 얼마 전에 했으니까 축구의 그 화려한 그 기술도 있잖아요. 뭐 발리슛 뭐 이런 발리킥이라든지 뭐 오버헤드 킥 뭐 하여간 다양한 어떤 화려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내가 경기장에서 다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절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축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초 기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 시험에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그리고 그 이외에 시험에 안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이 목차를 보면은 시험에 T검정 나왔죠? 이게 기출 표시거든요. 기출된 것들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시험에 나온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시험에 나온 것만 확실하게 일단은 가져가고 시험에 나온 거 다 확인했으면 추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이 되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초수는 당연히 없겠죠. 아무것도 없겠지. 초수 때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시험에 나왔던 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 교재에 보면은 그 기출문제와 답을 바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답이 이 정도 수준에서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목차 수준에서 답이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이 큰 목차 수준에서 이미 답이 걸리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처음에 이 큰 목차, 기출된 부분에서 큰 목차 수준에서 일단은 외우는 게 우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자, 척도에 대해서 가령 이렇게 시험에 이 척도의 수리적 조작 이런 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면 수리적 조작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막 서로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명 척도에 대한 어떤 수리적 조작, 서열 척도의 수리적 조작과 차이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고 비율 척도와 동관 척도를 비교시켰을 때 뭐 수리적 조작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 수리적 조작을 전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일단 출제가 되었다. 출제가 되었다 하면은 조작이 안 되는데. 얘는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출제가 된 것들을 기출된 연도로 보면은 이제 19년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면 주기로 봤을 때 지금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올해 내가 준비할 때. 그래서 만약에 기출 표시가 없다? 그러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깊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결국은 내가 외워야 될 거를 확실히 앉아서 이게 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외우느냐? 이걸 언제 외우느냐? 일단은 여러분이 측정 변인이 뭔지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분, 서열성, 동관성, 절대 0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구분의 의미는 A와 B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서열성은 1등, 2등, 3등 위치. 그래서 A와 B가 처음에는 동네에서 친구들 누군지 뭐 다 얼굴이 우리 같은 반의 애들이 다 처음에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이름이 다 붙여져 있다는 거지.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붙여놓으니까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름이. 근데 시험을 쳤더니 석차가 나오는 거지. 쟤가 1등이고 쟤가 2등이고 쟤가 3등이다. 그럼 서열화가 되는 거죠.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가 서열성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A와 B의 어떤 차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게 동관성입니다. 동관성. 동관성. 근데 이제 이 동관성 이 개념을 보면은 딱 봤을 때 어, 올해 작년에 처음 나온 이기봉 선생님 책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특정 변인의 차이를 5배, 10배 더 크다 작사로 논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류는 아니다. 오류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 때 정확하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서열의 그 종류, 그 척도의 종류가 뭔지 일단은 외우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임무가 되는 거지. 명명, 서열, 동관, 비율, 그리고 수리적 조작. 요건 기출됐으니까 수리적 조작까지 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냥 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 이렇게 해서 기억은 서열, 리은 비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내야 될지를 뭘 보고 확인한다? 기출 문제를 보고 이게 답이구나. 결국 이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던져주는 게 내용을 봤더니 뭐 가감성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주는구나. 수리적 조작에 대한 특징을 줬죠. 어. 그러면 내가 뭘 외워야 되겠구나를 책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겠죠. 감이 잡히죠. 예. 그래서 시험은 지금 특정한 용어를 물어봐요. 용어를 물어보는데 너무 이제 그 구석에 한정된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를 물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엽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체육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들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하위 목차 있는 내용을 답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큰 목차 수준에 있는 내용들이 답이 될 확률이 일단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언제 외운다? 그럼 척도에 분류했을 때 뭐 명서, 동비 이렇게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관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일단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언제 외우죠? 지금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외우는 걸 미루면 안 돼요. 외우는 걸 미루면 나중에 못 외웁니다. 시험 그 점수가 결정나는 건 어디서 결정나냐면 시험장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명칭 외우는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은 영어 단어를 누가 많이 알고 있냐 영어 단어 싸움이거든요. 외국 영역이. 이 체육 시험은 체육 용어를 누가 많이 아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외운다? 이거 늦어요. 이미. 그래서 내가 뭐 정리하고 있다, 뭐 자료 오리고 있고, 뭐, 옮겨 적고 있다, 이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지식이 쌓이면서 나중에 자신감으로 이제 차오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모든 문장을 외우라고, 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뭘 외우라 한 거죠? 기출되었던 것. 기출에서 물어봤던 것들. 그럼 시험에서는 뭘 주고 요구하는 건 뭔지를 그거를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책을 보고 내가 책을 봤을 때 뭘 외워야 될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될까요? 말하니까 모르겠으면 저는 쉬운 남자예요. 쉬운 남자.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되겠죠? 예. 제 책 특징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 일단 어, 자 이번에 이제 이게 출제가 된 건데 분산도 개념이 있었고
어. 자, 이게 4분의 편자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4분의 편자. 그러니까 이게 밑줄이 꺼져 있었습니다. 밑줄이. 이 극단적인 점수가 있거나 극단적으로 편포되었을 때 사용하는 게 4분의 편차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 흩어진 정도가 분산도인데, 흩어진 정도, 분산도인데, 범위라는 건 이제 한계 지점, 가장 끝이 범위입니다. 범위라는 건 흩어진 정도의 끝만 보겠다는 거지. 근데 4분의 편차는 만약에 특정한 값들이 너무 이제 뛰어나가지고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점수 차이가 중심에서부터 한참 멀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친구가 있거나 너무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는 친구,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이 전체의 흩어진 정도를 반영한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려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한 반에 키를 잰다고 했을 때 뭐 키가 2m 30인 친구 하나 있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어느 범위에서 몰려 있는데 2m 30 친구 때문에 이 전체가 마치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데이터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극단 점수가 있을 때는 양쪽 끝을 자르고 가운데만 보겠다는 겁니다. 범위는 양쪽 끝만 보겠다는 거고 4분의 편차는 가운데만 보겠다는 겁니다. 가운데만. 가운데 위치만 보겠다는 거죠. 가운데 위치. 그게 4분의 편차가. 그걸 그대로, 출제된 걸 그대로 물었어요. 출제된 걸 그대로 물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때요? 시험장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 물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물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확률상, 이게 내년에 다시 출제될 확률은 어떻게 생각해요? 쉽진 않겠지. 그래서 외울 때도 기출된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매년 나왔다면, 최근에 매년 나왔다면,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매년 나왔다면. 근데 이게 매년 나왔어요? 아니죠. 퐁당퐁당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 그러면 올해 나올 확률은 조금 낮다라는 거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출제가 되었지만, 주기상, 이 기출 문제마다 주기가 있어요. 출제되는 주기가.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이 간격이 좁아요. 매우 중요한 것들은 2년 간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 시험 날이다. 이 마인드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임용 시험이면 지금 앉아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뭘 하니까? 외워야 되니까 지금 노트 정리할 시간 있어요? 없어. 친구 약속 시간 갈 여유 있어요? 없어. 부모님이 뭐 저기 생일이래. 고향 내려오래. 갈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여유가 없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 거 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 지금 그런 마인드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11월 달에는 어떤 걸 보냐면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확률이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작년에는 변이개수라는 겁니다. 올해는. 출제된 적이 없었어. 그쵸? 그렇지만 같은 범주 내에서 출제가 됐었죠. 근데 확률은 있다는 거지. 확률은 이렇게 같은 범주에는 있었어. 근데 얘가 더 확률이 높았겠죠.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본 것은 이해하고 바로 해야 됩니다. 앉아서. 미루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미루지 마라.
결국은 시험 코앞에 다가와서 시험장에서 뭘로 갈리느냐, 점수차가 나는데, 시험장에서 점수차가 나는데 뭘로 갈리느냐, 출제되었지만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틀린 문제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전공 점수가. 출제된 적이 분명히 있었어. 그게 약간 유형이 다르게 해가지고 출제 다시 되는데, 빠르게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거기서 이 합격권과 합격권에 가지 않는 점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차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1월 달에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인드냐면, 나 이거 체육 출전평가 책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거 다 씹어 먹는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고 많은 내용들을 다 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멀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 배를 띄우는데 짐을 이만큼 다 쌓은 거죠. 짐을 이만큼 다 쌓으면 이게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 가요. 이걸 다 쌓으면 이거 짊어지고 가는 게 빠진다니까? 배가 그대로 침몰합니다. 타이타닉 돼요. 대부분 1월 달에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1월 달에.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그 많은 지식과 함께 그냥 저 심해 깊은 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회복해서 올라옵니다. 언제? 한 9월 달에. 그때는 뭘 하느냐면 기출문제 막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기출문제를 외우기 시작한다. 그때서야. 늦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시험에 나올 것 바로 이제 외우기 시작한다.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자, 지금 이제 33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친절하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 교육학과 전공인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이 일반 교육학 그 최근에 한 3년 연속으로 이제 지정된 영역이 있죠. 교육과정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 교수학습, 교육행정. 이 네 가지가 가장 출제가 좀 많이 되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교육심리가 이제 뭐 올해인가 나왔었나? 예. 뭐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고 빈도가 얘들이 이제 2, 3년 연속 굳혔다는 겁니다. 2, 3년 연속. 아까 제가 얘기한 출제 빈도, 확률 2, 3년 연속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또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러면 걔들을 먼저 외워야 된다. 걔들을 먼저 보셔야 돼. 책상에 앉으면 오전에 실제 시험도 교육학을 쳐요. 교육학을. 그러면 오전에 그 교육학 지식이 머릿속에 잘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과목씩 저는 8개월 걸립니다. 제가 진행하는 게 하나씩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그 많은 질문을 짊어지게 하긴 싫어요. 저는 쓰러지니까 그냥 하나씩 근육이 단련되면 올려주고 근육이 단련되면 올려주고 마지막에 전체를 끌고 가면 됩니다. 시험장 코앞에 갔을 때 전체를 짊어지면 되지 시작할 때부터 이 많은 짊어지면 나중에 하나씩 버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지쳐버려요. 결국 시험 코앞에 나갔을 때는 기출 문제도 다 못 외우고 들어갑니다. 거꾸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뷔페집 가면은 욕심에 이거 돈 지불했으니까 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화되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다 먹으려고 하잖아. 체하죠. 체합니다.
그리고 뭐 유리병에 뭐 사탕 많이 있는데 그거 너 먹을 만큼 가져가 했을 때 그거 집으면은 많이 움켜쥐면 이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빼주잖아. 딱 그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씩 확실히 외우고 하나씩 확실히 외우고 이렇게 가는데 교육학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그럼 그런 것들을 외운 거는 번호를 붙이세요. 번호를. 전공도 마찬가지.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책에 기출문제 누적 번호, 누적된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 이름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기억의 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험장까지 총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100번이 갈 수도 있고 80번에 갈 수도 있고 50번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교육과정 5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과정 100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번호를 붙일 때 어떻게? 출제되었지만 최근에 출제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번호를 붙여가야 되겠죠. 아니면 2022 교육과정 총론이 나왔으니까 그 교육과정과 밀접한 내용들을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그거는 뭐 강의 듣는 교육학 선생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모르겠으면 그 강의 듣는 교육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걸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측정 가능하도록 번호를 붙이면서 하루하루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뭐 교육과정만 볼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1월 달에 11월 달은 11월 달은 어떻게 제가 해놨어요? 교육과정 몇 분? 30분. 자, 그 범위로 그 봐야 될 범위로 진도를 잡지 마세요. 그냥 시간을 제한을 두세요. 그 마치 저기 농구 게임처럼 4쿼터 정해진 시간에 뭐 완수 못해도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는 거죠. 축구 전반전 끝나면 그냥 후반전 넘어가는 거잖아요. 꼭 한 골 넣어야지 후반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제한을 딱딱 두세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걸 보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그리고 교사학습도 30분 동안 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2시간 채우고 혹시나 나올 만한 뭐 2022 총론에서 뭐 특별히 강조되는 어떤 연관된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2022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30분 추가로 보시고 이렇게 이 전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전체를 꼭 관리해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 전공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루에 뭐야? 결국 마지막에는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1시간 반이든 다 보셔야 됩니다. 전 과목을.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과목 자체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이 봐야 되고 운동역학 나중에 이 숫자가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6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역학 나 잘 이해 못하겠고 어렵다. 그러면 40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역학은. 이 시험은 총 합산이 높아야 돼요. 총 합산. 내가 교육학을 상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다. 그럼 난 교육학 20점 만점 목표로 준비하면 됩니다. 역학에서 5점 버리고. 이 시험은 뭐다? 총 합산이 높은 사람을 찾아요. 전공 만점자를 찾지 않습니다. 전공 만점 받고 교육학 뭐 8점 맞으면 이게 안 돼. 나가리 되는 거야. 나가리까지는 아니지. 뭐 88점이면 높은 점수니까. 하여간 총 합산을 높게 하면 돼. 내가 어려운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거 덜 하시고 다른 거 집중하시면 돼. 그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운동역학 계산 문제
어려워요. 그러면 교육학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과목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런 거 먼저 집중해서 확실히 외우면 된다. 내 성향상 암기 잘하고 문과 계통 내용이 잘 받아들여져. 그럼 그거 다 집중하고 남는 시간에 역학 계산 문제를 투자를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하루에서 제일 끝, 피곤할 때. 왜냐? 같은 시간 투자 대비 내가 확실히 점수를 챙겨서 머릿속에 들어오고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내가 계산 약한데 계산 구구단도 솔직하게 헷갈리기도 하고 시험장에서 더 헷갈릴 것 같고 구구단도 그러면 이게 계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시간 투자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위험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경기에서 내가 잘하고 평소에도 기본기가 좋고 경기에서 잘할 수 있는 기술에다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점수를 가져가요. 점수를. 그래서 평소에 헤딩 잘 못하는데 맨날 골 넣을 때마다 이제 그냥 발로 슛으로 넣는데 내가 경기에서 헤딩으로 넣어야지 하고 헤딩 시도하거나 헤딩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실제 경기에서는 결국은 발로 슛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시험장에서 이 써내지 못할 어떤 그 공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다른 영역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채우고 점수를 그러니까 번호를 교육과정 뭐 80 채우고 뭐 다 점수 다 채우고 그래도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면 역학 계산 문제를 그때 가서 집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미 그걸 못해도 합격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쉽게 가야 된다. 실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근데 가장 취약한 거 전혀 못하는 거 그거를 일정한 시간 투자해서 운동하면 돼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왜냐하면 그걸 연습했을 때 상승폭이 크거든요. 아예 못하는 것들이 상승폭이 커요. 어느 정도 잘하는 거 그거 갈고 닦아봐야 그 천정 효과라고 하죠. 상승폭이 적어. 남들만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만큼 실기도. 근데 1차에 실기를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리고 2차 때도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기 때문에 지역 옮기고 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실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1차 패스해야죠. 1차 패스한 사람만 실기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를 패스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갖춰놔야 된다는 거지. 능력치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공부에.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하루 종일 공부 못해요. 지칠 때가 있어, 하루에. 그게 저는 한, 뭐, 6시에서, 4시에서 한 6시 사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면 한 7시까지 집중했다가 나중에 밥 먹고 저녁에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건상. 그렇게 그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몸 관리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허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어,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또 공부가 안 돼. 근데 만약에 공부가 된다면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그 실기 배우려고 이동 시간 2시간, 또 운동 시간 2시간, 그 하루를 날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어. 왜냐면 1차는 교육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쉴 때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하는 정도만도 충분하다. 유연성과 근력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공부에 집중하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일단 내가 측정평가 책을 펼쳤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외워야 될 거를 1번을 붙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1번. 1번을 붙이는 거. 그 1번을 붙였다는 의미는 시험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절대 버리는 게 아니야. 측정평가 책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나만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아시겠죠? 왜 1번일까요? 제일 먼저 보라고. 그러다가 1장에서 2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3장에서 2번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러면 1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뭘 봐야? 2번을 보면 됩니다. 그럼 책 한 권 전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숫자가 10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럼 그 10가지만 확실히 외우는 걸 확인하면 난 책 한 권 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 어. 자, 요거는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